쿠키뉴스 지영희 기자가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지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북한이 지난 5월 4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017년 11월 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자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2개월여 만인데요. 4.27 판문점 선언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북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를 180도 바꾸었지만 현재는 향후 비핵화 현황의 추이를 바라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핵 문제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상황부터 좀 돌아볼까요? 처음에 북한의 이 핵 문제가 논의된 건 언제였습니까? 네,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서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고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그로부터 무려 26년이 지난 지금 2019년 현재까지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26년 동안 끌어온 게 바로 이 북한의 핵 문제인데요. 근데 뭐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현재의 상황을 두고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측은 미국은 물론 남측에도 비난 수위를 높여가며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남북 북미 관계는 수년 전의 긴장 사태를 벗어나서 전환의 기회를 맞았지만 향후 비핵화 협상의 추이에 따라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보였던 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1차 회담이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북미 협상에 대해서 언급하며 새로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앞에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원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말했습니다. 자주권이 언급된 이 발언에 따라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이 어그러질 경우 다시 비핵화 협상 전에 군사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결국에는 결렬로 끝났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는데요. 이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서는 좀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이터 통신이 그 빅딜 문서라면서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직접 이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직접 폐기를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건 비핵화의 최종 단계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의 범주에는 핵뿐만 아니라 모든 대량 살상무기 폐기가 포함됐고요. 문서에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검증은 물론 핵 관련 활동의 중단과 인프라 제거, 관련 인력의 활동 전환 등 4대 핵심 요구사항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포괄적인 내용과 최종 목표를 모두 북한에 전달한 겁니다. 네, 그 내용만으로 보면요. 북한이 반발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문서가 한글과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김 위원장에게 건네졌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된 이유를 추측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이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으로 지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담 결렬 이후에 이 북한이 책임 전가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체제 보장 방안과 육자회담 재개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의 책임을 미국에게 재차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그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는 2차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면서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책임을 돌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더불어서 다른 쪽으로 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 행보를 선보이면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다각화를 좀 꾀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로 향한 북한의 의도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비핵화 협상이 미국과의 양자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의 전제는 유지하면서도 당장 북미 양자 간 직접 대화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태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역시 북한이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전략이 확고한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위스콘신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몇 차례 더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갖길 원한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결단 없이는 추가 행보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내비쳤는데, 좀처럼 의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이런 팽팽한 의견 대립,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방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상황이 진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미국은 일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과 미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북한보다는 미국이 더 여유를 부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시간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그동안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 벌였던 꼼수도 적발당하면서 과거보다 더욱 촘촘해진 제재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나오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노이 협상 결렬 후에 북한과 미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시간을 좀 끌고 있습니다. 평화를 꿈꾸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많은 국민들이 좀 점차 초조해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또 일본이 나서고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만나서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윌리엄 해거디 주일 미국 대사는 두 정상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결의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미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북핵 문제를 두고 논의를 했지만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북한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러시아를 찾아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요. 또 푸틴 대통령은 하루 만에 바로 또 중국을 찾아서 회담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정상 포럼에서 만나서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이렇게 일본과 러시아가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가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좀 북한의 비핵화 해법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도 있었잖아요. 네, 지난 4월 22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한미 공군이 연합현대 군 종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5월 4일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에서 방사포 등을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등을 발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 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 장비 등의 전투적인 성능을 판정 검열하는 것이 이번 발사의 훈련의 목적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방사포는 여러 개의 포탄을 동시에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좀 국내외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감행한 그 실험이 이 한반도 평화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기사가 줄을 이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좀 비슷한 실험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특히 이번 도발은 북미가 잠정적으로 지키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실험 중지와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약속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함께 중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또 국정원 발표가 났는데요. 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놓고 군사적 도발보다는 대외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상균 국정원 제2차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대외 압박을 꾀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으려고 수위 조절을 한 것 같다며 도발적인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국회 정보원장인 이해운 바른미래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 북한 내 방어용 목적의 훈련이라고 지금 강조를 한 거네요. 네, 다만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여부는 대답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군사기술적 문제는 국정원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낼 수 없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의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인지도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 북미 관계뿐만 아니고 이 남북 관계 역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판문점 선언 내용만 봐도 좀 많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어요. 네, 남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 발전을 판문점 선언의 첫 조항에 명시했었는데요. 판문점 선언은 개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에서부터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활성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까지 다양한 남북 협력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관계가 그 전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빈번하던 그 시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됐고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도 숨통이 튀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기도 했죠. 네. 남북 관계가 나아지는 기미를 보였지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구체적인 결실까지는 보지 못한 채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또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 측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며 대북 교류나 협력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우리 측의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 공동훈련을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행동을 노고로 하는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군대 대응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비핵화 이대로 중단이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대화를 시작할 여지가 있을까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까요? 네, 사실상 하노이 협상 결렬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북미 관계를 쉽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이어나갈 뜻을 분명해 보인다면서 빠르면 5월 혹은 연말 남북 대화부터 재개될 가능성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한 달 후인 6월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를 두고 우리가 그런 계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방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북한과 미국이 양보 없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현재 교착 상황을 다시 대화 국면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어느 정도 도출된다면 그 후에는 다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성과가 있었던 일을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취임 3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가장 성과가 있었던 일로 이 북핵 문제 등 남북 갈등 해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이 북핵 문제 진전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건데요. 그거는 아마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지기자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